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말을 단순히 돈 때문에 일한다로 이해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훨씬 깊고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은퇴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일이 생존 수단이 되는지 재정적 요인뿐 아니라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관점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 62세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그만둔 지 1년 만에 통장보다 먼저 제 멘탈이 바닥났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았지만 은퇴 후 3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자산이었고, 두 번째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던 구조가 무너진 것이었고, 세 번째는 자신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재정 문제는 계산이 보입니다.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는지가 숫자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심리 문제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뭘 하지라는 질문에 답을 못했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일이 없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은 일을 안 하면 돈보다 정신이 먼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멘털이 흔들리면 재정 판단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70대 후반의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은 가능하지만 정신이 너무 심심해서 몸이 더 빨리 늙는 것 같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하루 3시간 책 정리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월 40만 원 남짓한 수입이었지만 그는 이 돈에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다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후 하루에 구조가 생기고 몸이 덜 굳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웃는 횟수가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을 시작하니 다시 살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재정보다 심리가 먼저 회복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또 다른 58세 조기 은퇴자는 파이어족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자산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은퇴 첫 달은 꿈 같았지만 3달째부터는 일상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소비하는 돈이 자산을 깎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압박했습니다. 내가 쓰는 모든 돈이 내 노후를 짧게 한다는 감정이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다시 파트타임 일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다시 하니 돈이 아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수입이 늘어서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루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은퇴자의 심리는 단순한 경제 구조가 아니라 감정의 구조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감각은 안정감과 연결되고, 일을 통해 역할이 생기면 정체감이 회복되고, 관계를 통해 고립이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일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년의 일은 생계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구조를 회복하는 기능적 일도 있고, 몸을 움직여 건강을 지키는 신체적 일도 있고, 타인과 연결되며 고립을 막는 사회적 일도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면 은퇴자는 빠르게 지칩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가 현실을 냉정하게 말합니다.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입니다. 일을 선택하는 순간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돈은 줄어들고, 심리는 흔들리고, 관계는 줄어듭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면 노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일은 이 3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매우 단순합니다. 일은 노년의 생존 장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존은 경제적 생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생존, 사회적 생존, 정체성의 생존까지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생존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은퇴자들은 일의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덜 외롭고 덜 불안한 일을 선택하라. 노년의 일은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지키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준비와 하루의 구조를 다시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말은 두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일은 우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따뜻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은퇴자의 입에서 나온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고백은 단지 개인의 감상이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하는 구조적 현실을 압축한 문장이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라는 단어를 휴식과 자유의 이미지로 떠올리지만 실제 은퇴자들은 은퇴 후의 시간이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심리적 전환기임을 경험한다.
이들은 일터에 있을 때보다 훨씬 넓은 시간의 빈 공간 속에서 스스로를 지탱해야 하고 그 속에서 재정과 감정과 관계가 동시에 흔들린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생존은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제적 생존이 아니라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정서적 생존이며 인간관계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생존이기도 하다. 즉 노년의 생존은 구조를 지키는 일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다시 이를 향해 발걸음을 돌린다. 한 전직 공무원은 정년을 맞은 뒤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던 자신의 일상이 갑자기 정지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서 쉬겠다는 기대와는 달리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상한 공허감이 찾아왔다고 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방향성이 없었다. 언젠가 해봐야지 하고 생각했던 음악 공부도 손이 가지 않았고 읽고 싶어 모아둔 책들도 펼치지 않았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은퇴 후 가장 두려운 점은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마음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사라진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단순한 심심함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와 관련된 문제였다. 그는 다시 편의점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시작했다. 일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역할이 생기자 정신이 다시 선명해졌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각이 있었고 이 감각이 돈보다 더 큰 에너지로 다가왔다고 고백했다. 바로 이 감정은 수많은 은퇴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한편 소위 조기 은퇴에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 자산이 충분해 보이는 사람들도 정작 은퇴 후의 일상에서는 자신이 소비하는 돈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심리적 압박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 이들은 소비하는 모든 비용이 자산의 생명력을 단축시키는 듯한 감정에 휩싸인다. 아무리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은퇴를 준비한 사람이라 해도 자산이 줄어드는 것과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전혀 다른 감정적 구조를 만들어낸다. 많은 은퇴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이유는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한 단순한 수입의 목적만이 아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수입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마음의 긴장을 줄여주는 안전장치가 된다. 일정한 흐름이 있다는 사실은 예측 가능성과 연결되고 예측 가능성은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한다. 결국 노년의 재정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동한다. 심리적 생존 또한 은퇴자의 중요한 과제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갑작스러운 무기력감은 대부분 하루의 구조가 사라질 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는 단순히 경제활동이 아니라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하게 해주는 틀이기도 하다. 하루의 일정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혼란을 초래한다. 일을 할 때는 피곤해도 집에 돌아와 휴식을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맞는 휴식은 휴식이 아니라 정지에 가깝다. 사람은 쉬기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은퇴자들은 몸으로 깨닫는다. 한 여성 은퇴자는 전업주부로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자녀가 모두 출가하고 남편이 은퇴한 뒤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집이 쉼터가 아니라 고립의 공간으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그는 다시 동네 문화센터에서 간단한 수업을 맡으며 삶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고 표현했다. 사람들과 마주하는 일상의 작은 접점들이 자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요한 생존 요소는 사회적 연결이다. 은퇴 전에는 자신이 속한 조직과 동료들이 있었다. 비록 관계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매일 대화할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은퇴하는 순간 관계의 구조가 함께 붕괴된다. 많은 은퇴자들이 외로움보다 더 무섭다고 말하는 것은 관계가 줄어드는 속도다. 남아있는 관계가 몇 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며 생각이 혼자 안에서만 맴돌기 시작한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정서적 활력을 얻고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며 이 과정은 노년의 심리적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일을 다시 시작한 은퇴자들은 대부분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진다고 말한다. 관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자산이며 이 자산은 다른 어떤 자산보다 오래 지속되는 가치가 있다. 몸의 생존 또한 일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나이가 들면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지고 외출이 줄어든다. 하지만 신체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노화가 진행된다.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하지만 아무런 자극이 없는 일상은 몸을 더욱 굳게 만들고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꾸준히 움직여야 하는 일은 노년의 신체적 리듬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몇몇 은퇴자들은 일을 시작한 뒤 몸이 더 가벼워졌다는 표현을 쓴다. 이는 단순히 활동량의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감정이 신체의 활력을 높여주는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일은 노년의 생존을 지탱하는 세 가지 축인 재정과 심리와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어느 하나만 무너져도 삶의 균형은 쉽게 흔들리고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릴 때 노년은 급격한 속도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하루를 구성하고 자신을 세상과 연결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두려움의 언어가 아니다. 현실을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성찰의 언어다. 그만큼 일이 주는 의미는 노년이 될수록 넓어지고 깊어진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청자들도 은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기를 바란다. 은퇴는 일을 멈추는 시기가 아니라 일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기다. 그리고 그 일은 예전처럼 생계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일이 아니어도 된다. 몸과 마음과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삶을 지키는 적절한 강도의 일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리듬을 찾는 일이며 이 리듬은 대부분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노년의 일은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지점이다. 일은 생존이라는 말은 결국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작은 에너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모여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된다. 삶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일은 결국 시간을 살아있게 만드는 일이다.